엑솔타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팀을 맡고 있는 김정렬 부장입니다. 오늘은 WT6054 이펙트 컨트롤러 사용한 특수 컬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츠다 46G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츠다 46G 머신 그레이라고 합니다. 색상하고 표준 도장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색상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일반적인 메탈릭 컬러에 대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안료하고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됐을 때 메탈릭 자체가 저렇게 자리 잡겠죠. 메탈릭이 저렇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빛을 받으면 난반사 효과가 일어나 좀 거칠어 보이고 입자가 세고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납니다. 하지만 머신 그레이 같은 경우는 6054 이펙트 컨트롤을 써가지고 에디티브를 써가지고 메탈릭이 플랫하게 잘 평평하게 자리 잡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빛을 받으면 정반사가 되니까 정면톤이 아주 거울처럼 미러처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밝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나타내주기 위해서 6054라는 제품이 이 배합에 혼합돼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머신 그레이 46G 경우 마츠다 엔지니어가 타쿠미 누리라는 그 특수 오염 도장 프로세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코트 형태로 작업을 하는데 실버 베이스 자체는 불완전 은폐를 시키고 그 대신에 메탈릭이 평평하게 잘 눕도록 정렬을 시켜주는 거겠죠. 여기에 사용되는 희석제, 첨가제 외에 특수한 실버 안료가 또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칼라 작업을 하기 전에 칼라 서페이스를 뿌리겠죠? 칼라 서페이스를 뿌린 상태에서 언더 칼라 베이스를 작업을 합니다. 46G 같은 경우는 언더 칼라 베이스 자체가 완전 블랙입니다. 여기에 3080 경화제를 5% 혼합해서 스프레이를 하신 다음에 건조를 시키겠죠? 완벽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이펙트 코트라고 실버에다가 6054를 혼합해서 묽게 만든 상태에서 그 위에 스프레이를 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기존에 스프레이 하시는 방법 포마이드 하이텍과 다르게 1회 뿌리고 건조, 1회 뿌리고 건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도장 횟수를 3회로 결정할 것이냐 4회로 결정할 것이냐 5회로 결정할 것이냐가 결정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 후 2차 투명을 뿌려서 건조시키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실버하고 뭐 첨가제하고 기타 이제 스프레이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툴이 있는데 실버 자체는 WT1977라는 울트라 파인 브라이트 실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액선 틴터로 만든 건데 일본 차에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렉서스 칼라라든지 도요타 칼라, 그 다음에 테슬라 칼라도 이번에 적용됐습니다. 테슬라 칼라, 그 다음에 마츠다, 뭐 이런 칼라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실버는 굉장히 밀도가 높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실버하고 다르게 가장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반사율이 높은 아주 미세한 고운 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054는 이펙트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탈릭이 잘 자리 잡고 배열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희석을 해서 실버 베이스를 만듭니다. 그 옆에 이제 옵션은 뭐냐면 토출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토출량 조절 나사를 제거를 하고 이 QMR, 삽다에서 나오는 QMR이라는 걸 장착을 시켜가지고 토출량을 미리 사전에 세팅을 시켜놓는 장비입니다. 자, 도포를 시작하기 전에 스프레이 건의 이제 세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더베이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스프레이 하시는 방법대로 스프레이 하시면 되고 열처리 끝에 이제 열처리 끝 하신 다음에 실버 베이스를 도장을 하셔야 되는데 도포를 하시기 전에 스프레이 건 세팅을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토출량을 완전히 좋은 상태에서 몇 바퀴를 열 것이냐, 한 바퀴를 열 것이냐, 두 바퀴를 열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묽게 희석되어 있는 실버 베이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바퀴나 1.5바퀴, 두 바퀴 정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나 1.5바퀴를 열어서 전체 토출량 자체를 적게 분사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잠가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한 바퀴, 뭐 한 바퀴 반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토출량 조절 나사를 제거하고 삽다에서 나오는 QMR, 이중 터치 버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장착하시게 되면 미리 토출량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토출량을 어떻게 세팅하는지는 순서적으로 나와 있고요. 빨간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내가 토출량 조절한 양만큼 잠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걸 풀면은 원래 맨 처음에 토출량을
으로 조정되어 있는 상태로 복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설정을 고정시켜서 일단 스프레이를 합니다. 밀거나 당겨서 제어했습니다. 저거를 토치량을 줄일 때는 단추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복원시키려면 잡아당기시면 그 다음에 그 눌러진 상태가 풀립니다. 오프가 된 상태에서 원래 토치량대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건 토출량 조절 나사에다가 체결한 상태를 보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이중 나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빨간색 단추를 누르면 내가 제어한 한 바퀴 반 정도만 잠가놓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이제 칼라를 작업하기 전에 칼라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언더 칼라 베이스를 뿌리기 전에 이제 서페이서, 블랙 서페이서가 되겠죠. 서페이서가 된 상태에서 은폐지를 붙입니다. 검은색, 흰색 은폐지를 붙인 상태에서 언더 칼라 베이스를 완벽하게 은폐를 시키겠죠. 언더 칼라 베이스 자체가 불완전 은폐가 되게 되면 그 위에 실버 베이스를 뿌렸을 때 칼라 자체가 언더 칼라 베이스랑 섞어서 혼합돼서 보이기 때문에 칼라 매칭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언더 칼라 베이스는 반드시 은폐지를 붙이고 완벽하게 은폐를 시켜라. 그리고 3코트 형태이기 때문에 언더 칼라에는 반드시 3080 경화제를 5% 혼합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경화제가 혼합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충분히 언더 베이스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실버 베이스를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실버 베이스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실버 베이스 뿌릴 때 아까 조정을 했죠. 스프레이건을 세팅을 했죠.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스프레이를 똑같은 방법으로 스프레이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사용되는 거는 노즐은 1.2짜리고, 그 다음에 한 바퀴를 풀었다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압력 자체는 1.8, 2바 이 정도로 세팅을 했고, 거리는 평상시에 스프레이했던 거리보다는 약간 더 멀리 일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료 자체가 물기에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가깝게 도장이 되게 되면 얼룩이 심하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이 한꺼번에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렛다운 시펜이라고 합니다. 3회짜리, 4회짜리, 5회짜리 각각 실버를 뿌려서 세 가지 형태의 실버 베이스가 올라간 도장 횟수에 따라서 칼라가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확인하셔가지고 칼라를 일단 건조시켜서 실체에다 대보겠죠. 3회짜리, 4회짜리, 5회짜리 보통 이렇게 추천합니다. 6054가 포함되어 있는 실버가 고온 실버, 실버 베이스 같은 경우는 3회 이하로 칼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묽게 희석되어 있는 실버 베이스를 1회 뿌리고 나서 건조를 시키고 다시 2회를 뿌리게 되는데 2회를 뿌릴 때까지도 희끗희끗하게 얼룩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한 3회 정도 올라가야지만 그 부분이 촘촘하게 이렇게 잘 메꿔지면서 얼룩이 제거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3회, 4회, 5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버 베이스가 완벽하게 올라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건조가 된 상태에서 투명을 올려서 칼라 매칭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차량에 이제 몇 회를 올려놓은 칼라가 잘 맞는지를 실체에다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3회짜리냐, 4회짜리냐, 5회짜리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확인하셔서 나는 실버 베이스를 3회를 뿌리는 게 내 패턴이 실제 OEM 차량하고 잘 맞는다. 그럼 3회를 뿌리시면 되고 나는 4회가 맞다. 그럼 4회를 뿌리시면 되고 뭐 3회냐 4회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할 때 정상적인 도장 형태가 되면 뭐 4회짜리를 스프레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겠죠. 자, 가능하면 이러한 컬러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라운드 컬러, 언더 컬러도 비쳐 올라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언더 컬러 베이스를 뿌리시고 난 다음에 그 언더 컬러 베이스에 스크래치라든지 얼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간 실버 베이스가 그대로 비쳐 올라오겠죠. 언더 컬러 베이스도 상당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도장이 돼야지만 실버 베이스 뿌렸을 때 큰 문제 없이 잘 컬러가 매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작업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컬러 할 때는, 먼지포로 빡빡 문대지 마세요. 가볍게 털어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에어블로잉 하실 때 먼지가 타지 않도록 잘 조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분사 과정에서는 기존의 거리보다는 좀 더 일격해서 충분히 겹침 도장, 그 다음에 거리를 충분히 떼서 메탈릭 얼룩을 잘 자리 잡도록 스프레이를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장을 실버 베이스를 스프레이 하셨을 때는 지금과 같은 그림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부분은 도막이 아직 건조되기 전이에요. 저게 은근히 건조되면서 좌측에 보게 되면 실버톤이 밝게 확 올라오죠. 이 컬러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실버감이 저렇게 유리처럼 거울처럼 반짝이지만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버 자체가 반사를 못 시키기 때문에 블랙으로 보일 겁니다.
약간 좀 다른 구조죠. 이렇기 때문에 3코트 형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컬러 렉서스 LS500H에 적용된 1L3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츠다 46G하고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도장이 됩니다. 마츠다 46G 같은 경우는 기본 3코트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렉서스 1L3 같은 경우는 6코트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판 소재가 있고요. 전착된 프라이머 코팅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K 필러 서페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언더 컬러 베이스를 뿌립니다. 기존의 펌와이드 하이텍 스프레이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스프레이 하겠죠. 근데 은폐가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5회 정도 스프레이합니다. 0.5회 뿌리시고 에어블렌 한 다음에 연타로 2번 뿌리시면 되겠죠. 경화제가 당연히 3080이 5% 혼합되어 있습니다. 스프레이 하신 다음에 충분하게 건조를 시키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실버 베이스가 올라가는데 중간에 1차 투명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언더 컬러 베이스 위를 1차 투명으로 도포를 시킵니다. 완전히 건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속건형 타입을 쓰면 좋겠죠. 매끈하게 스프레이를 한 상태에서 건조 후에 이 투명층을 깨끗하게 샌딩을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친 거 1500방으로 치다가 마지막에는 3000방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운 걸로 깨끗이 친 상태에서 충분히 탈취하고 에어블랭하고 그 다음에 묽게 희석된 6054가 희석된 실버 베이스를 그 위에 도장을 하는데 3회나 4회 정도 스프레이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차 투명을 뿌리고 열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언더 컬러 베이스랑 실버 베이스랑 스프레이건 세팅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더 컬러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펌와이드 하이텍 사용하실 때 하는 세팅 정도로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실버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한 바퀴 반 정도만 풉니다. 전체 다 감아놓은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을 풀고 에어 압력은 약간 줄입니다. 1.7, 1.8바 정도로 하시고 거리는 언더 베이스 뿌리는 거랑 좀 다르게 한 5cm, 한 5, 6cm 이렇게 좀 약간 더 멀리서 스프레이를 합니다. 근데 오버랩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충 스프레이 하시면 안 되고 오버랩도 충분히 오버랩해서 충분히 겹침 도장이 되도록 스프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더 컬러 베이스하고 미드 컬러 실버 베이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더 컬러 베이스 작업 후 1차 투명을 뿌려라. 1차 투명 뿌린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샌딩하고 미드 실버 베이스가 적용이 됩니다. 미드 실버 베이스 적용할 때는 토출량은 한 바퀴 반 정도만 오픈을 하시고 3회나 4회를 적용을 하시는데 1회 뿌리고 말리고 1회 뿌리고 말리고 에어블랭 하시면 됩니다. 웨던 드라이 타입으로 그냥 3회나 4회 정도 맞춰서 스프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명 샌드 실버 베이스 적용 시에는 6054 희석 비율이 150% 희석합니다. 아까 마츠다 46G 같은 경우는 밑에 크리어 코트를 샌딩하고 작업한 게 아니죠. 언더 베이스 위에 바로 실버 베이스가 올라갔죠. 이럴 때는 실버 베이스가 올라갈 때는 희석제를 300%를 희석을 합니다. 근데 투명을 샌딩하고 할 때는 그 자체가 표면이 너무 매끄럽고 매트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작업하는 실버 베이스는 희석제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150% 정도만 희석해서 똑같이 웨던 드라이 방식으로 스프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퍼나 라카몰딩이나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언더 컬러 베이스 뿌리고 그 위에 건조시킨 다음에 바로 다이렉트로 미드 실버가 올라가면 되는데 이럴 때는 6054 희석 비율이 300% 적용이 된다. 제가 컬러를 개발한 횟수는 3회 스프레이 적용으로 했습니다. 3회를 스프레이를 하는데 1회 뿌리고 말리고 1회 뿌리고 말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총 3회 실버 베이스를 뿌리면 어느 정도 범퍼 컬러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작업 공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더 컬러 베이스를 스프레이 한다. 그 다음에 1차 크리어를 도포를 한다. 건조를 한 상태에서 1500, 2000, 3000방 샌드 그리스로 깔끔하게 오렌지 필을 깎아서 샌딩을 한다.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게 오렌지 필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메탈 뿌렸을 때 파도 칩니다. 얼룩처럼 발생되는 거랑 뭐 클라우딩처럼 이렇게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끈하게 잘 샌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언더 컬러가 까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150% 6054를 희석한 묽게탄 실버 베이스를 뿌리는데 아까 토출량 한 바퀴 반만 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회 스프레이 하시고 드라이, 1회 뿌리고 드라이, 1회 뿌리고 드라이 이렇게 해서 3회나 4회로 내 패턴이나 오버랩 스프레이 패턴에 맞춰가지고 횟수를 정하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 사진은 뒷도어, 조소 뒷도어를 블록 도장한 겁니다. 그래서 2차 클리어를 정상적으로 클리어 도포를 하신 다음에 건조 후 조립 라인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더 컬러 베이스 할 때는 당연히 경화제를 5% 놓고
6050은 40%를 탑니다. 그 다음에 바디 컬러 할 때는 90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901이 지금 6054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디 컬러 할 때는 150%, 범퍼나 플라스틱 할 때는 300%를 희석을 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스프레이 하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이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휀다에다가 이렇게 칸을 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일단 마스킹을 해놓은 상태에서 1차 실버 베이스를 뿌립니다. 패턴법 충분히 저기서 겹침 도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1회 스프레이가 끝나면 에어블로잉으로 건조를 합니다. 너무 가까이서 건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거리를 띄우셔서 에어블로잉을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어블로잉을 한 다음에 마스킹 종이를 하나 띄어서 그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처음에 스프레이한 데는 한 번 더 도장을 하니까 2회 스프레이가 되는 거고, 그죠? 마스킹 종이를 띈 데는 1회 스프레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스프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2차 스프레이 진행하실 때도 1차 스프레이 한 상태가 완벽하게 드라이된 상태에서 2차 스프레이를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스프레이가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스프레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계속 얼룩이 생겨서 얼룩을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금방 건조가 되니까요. 스프레이건 에어블로잉을 해서 충분하게 건조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스프레이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 종이를 하나 또 띄고 3차 스프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뿌리는 거는 3회가 될 거고 첫 번째 마스킹 띈 거는 2회가 될 거고 지금 마스킹 종이를 띈 거는 3회가 되겠죠. 그래서 단계별로 컬러를 확인하는 겁니다. 실버 베이스가 도장 횟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더 미러처럼, 그죠? 완벽한 은색처럼 나오고 은폐가 덜 된 상태에서는 바탕색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색깔 자체가 좀 더 탁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3차까지 올리고 에어블로잉 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거 에어블로잉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난한 먼지 같은 게 낄 수가 있는데 반드시 충분히 말린 다음에 샌드페이퍼로 샌딩을 하기 전에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털어지는지. 저 부분이 샌딩을 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그 부분 커버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4차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좀 다른 게 마지막 스프레이는 조금 더 거리를 띄어서 스프레이하는 게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컬러라고 생각하고 얼룩을 최대한 방지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거리를 충분히 더 띄어서 스프레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맨 휀다 앞쪽에 보게 되면 언더 컬러 베이스, 그 다음에 실버 베이스 1회, 그 다음에 실버 베이스 2회, 실버 베이스 3회, 그 다음에 저쪽 끝으로 좌측을 하면 실버 베이스 4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해서 내가 맞춰있는 컬러가 얼마나 더 정확한지를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에어블로잉 충분히 하고 투명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실차 판넬을 가지고 도장 횟수에 따른 컬러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게 6054라는 여기 제품이 있습니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2.5리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펙트 컨트롤러다. 그러니까 어떤 입자, 알루미늄 입자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해주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묽습니다. 굉장히 묽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가장 고온 실버에 탈 때는 기본적으로 300% 혼합을 해서 여러분들 작업하게끔 합니다. 얘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스프레이하는 방법이 옅 방식이 아니라 옅 드라이 방식으로 해라. 이래 뿌리고 건조, 다시 이래 뿌리고 건조. 각 스프레이시마다 건조는 충분하게 건조를 시켜야 얼룩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자, 마츠다의 46G 칼라 10명 뿌린 게 있습니다. 은폐지가 희끗희끗 보이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실버 뿌릴 때 도장 횟수를 몇 회, 얘가 좀 한 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버를 다 뿌려서 도장 횟수에 따라서 칼라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언더 칼라 베이스입니다. 이거 기본 자체 블랙 솔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상태에서 메탈릭 자체를 뿌리는데, 메탈릭을 뿌리실 때도 여기 보시면 약간 얼룩들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얼룩 자체를 충분히 잘 제거되도록 거리를 충분히 띄워가지고 스프레이를 하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렉서스의 1L3입니다. 제가 이제 요거 별 표시라는 건 실착을 잘 맞기 때문에 별 표시를 해놨는데 3회짜리하고 4회짜리 이렇게 구분 지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칼라톤 돌아가는 게 보이시겠죠? 실버가 한 번 더 올라간 4회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좀 톤 돌아가는 게 다르죠. 이렇게 휘도감이 훨씬 더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은폐지를 붙여놓고 스프레이하는 거는 내 스프레이하는 겹침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이 얼마만큼 은폐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묽게 희석된 실버 자체는 은폐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탕 컬러도 충분히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6054 이펙트 컨트롤러가 적용된 두 가지 컬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